그래서 보시면은요 333페이지 매입세액 공제인데요. 앞에 잠시 보시면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에요. 못 빼기 뭐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이 세법이라는 건 국가가 유리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유리하게요? 국가가 유리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매출세액이 많아야 좋아요? 매입세액이 많아야 좋아요? 국가가 봤을 때는 당연히 매출이 많아야 좋겠죠. 왜냐하면 매출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매입세액 보시면 매입세액은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많이 빼는 게 좋아요? 적게 빼는 게 좋아요? 적게 빼는 게 좋겠죠. 왜냐면 많이 빼면은 낼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매출세액은 비슷하면은 매출세액이 되게끔. 그러니까 딱딱 꼬집진 않았어요. 이거가 매출세액이야. 이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그냥 비슷하면은 매출세액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매입세액은 정해놨어요. 왜 정해놨냐면은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것만 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매출세액보다는 매입세액이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매출세액은 좀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놨고 매입세액은 딱딱 집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액은 시험 문제에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333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나 적으시냐면은요. 거기 333페이지 빈 공간에 보시면 매입세액 공제 있죠. 그 옆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증빙. 그래서 증빙을 다른 말로 증명서류라 그래요. 무슨 서류라 그래요? 증명서류. 그 다음에 네 가지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한다 그랬죠?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다 그랬어요. 공급하는 자가 매출자예요. 무슨 자라고요? 매출자. 근데 여기는 또 무슨 자라고 써 있죠? 매입자. 이거는 특이 케이스예요. 어떤 케이스냐면은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공급 대가가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10만원 이상. 그리고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거래처하고 싸웠어요. 되게 세게. 그러면 거래처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나 너한테 죽어도 세금계산서 안 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특이한 케이스에 국세청에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무슨 신고하냐면 쟤네랑 거래했는데 제가 나한테 뭐를 안 줘요? 세금계산서를 안 줘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부러 안 해주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어서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한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이 그러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맞네. 너네가 거래한 거 있네. 그러면 요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세금계산서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원칙은. 근데 이런 특이 케이스일 경우에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특이 케이스예요, 이건. 그 결론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기 가기 전에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돈 같은 거 줄 때 현금으로 주는 게 좋아요?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통장으로 넣어주면은 흔적이 남아 있죠. 근데 넣어줄 때 주의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이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한테 돈 붙일 때는 꼭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법인명. 그 다음에 개인한테 보내줄 때는 그 개인 이름으로 된 걸로 해주셔야 돼요. 딴 사람 이름으로 넣어주면은 나중에 다툼이 있어도 질 수 있습니다. 왜요?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이 돈은 회사 이름으로 보내지 말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보내래.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보내래. 절대 보내면 안 돼요. 맞죠? 왜냐면 그거 잘못됐을 때에 시시비비 가릴 때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누구 통장으로 보냈느냐. 그래서 우리 맨날 계좌이체 할 때 보면 이름 확인 꼭 하잖아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돼요. 네. 그 다음에 334페이지. 334페이지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매입세액이요? 의제 매입세액.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의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뭐예요? 가짜.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걸 이제 의제라고 했죠. 네, 그래서 가짜 매입세액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어떤 회사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살 때는 면세예요. 그리고 원재료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서 팔 때는 과세가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을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회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거 잘 나와요. 통조림 회사. 우리 통조림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 과일하고 생선이잖아요. 맞죠? 과일도 면세고 생선도 면세예요. 근데 그거를 가공을 해서 통조림에 넣잖아요. 통조림에 넣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과세가 돼버려요. 면세가 아니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 통조림 회사에서 대부분 만드는 게 과일 통조림하고 생선 통조림이 많죠. 그러면 그 과일하고 생선은 원래 면세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공을 해서 통조림에 넣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왜 만들었냐면 원래 살 때는 면세죠. 그러면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팔 때는 과세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세금이 생겨요. 이거를 이대로 냅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업종을 하시는 회사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납부세액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뺀다고요? 매입세액 빼요. 그러면 뺄 게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왜냐면 뭘로 되어 있으니까 면세로.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내비두면은 납부세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할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올려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근데 세금을 많이 내려면 내가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 그러면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서민경제라고 표현하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요. 왜냐면 우리 실질적으로 통조림 같은 거 사서 먹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식당이에요. 만약에 우리 집이 삼겹살 집을 해요. 무슨 집이요? 삼겹살. 그러면 삼겹살 면세예요. 그 다음에 밥 시켜 먹죠. 밥에 들어가는 쌀도 뭐예요? 면세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반찬을 우리 집에서 다 만들어. 그러면 반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팔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가격도 올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서민 경제에 영향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내가 기존에 5,000원이면 먹던 게 7,000원 됐어. 9,000원 됐어. 10,000원 됐어. 그러면은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원래는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근데 이 면세 금액 중에 일부를
세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무슨 매입세액이라 그래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원래 원칙은 102분의 2예요. 몇 분의 몇이요? 102분의 2.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 그 다음에 개인은 104분의 4예요. 이거는 세무 때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원칙하고 중소제조기업 개인, 그 다음에 요게 제일 많다 그랬죠. 음식점. 그래서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 파는 개인은 109분의 9. 이런 식으로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면서 그 다음에 요거 한 적어 드렸구나.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꼭 계산서나 신용카드. 요거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농어민은 무슨 업만 된다고요? 제조업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솔직히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농사진 농수산물을 파는 게 제일 어때요? 어렵습니다. 제 가격 주고 파는 게.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판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은 제조업 회사한테 너네들 농어민한테 구입해. 그러면은 세금 깎아줄게. 의제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 무한도전에서 그 유재석 씨가 배추 판 적 있어요. 한번. 그때 가장 마지막에 홍진경 씨한테 갔습니다. 왜 홍진경 씨한테 갔냐면 홍진경 씨가 무슨 사업하고 있죠? 김치 사업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가갖고 홍진경 씨한테 내 배추 좀 사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홍진경 씨가 뭐라 그랬냐면 오빠 사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오빠한테 사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게 훨씬 더 싸.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조업 회사들이 대부분 요분들한테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접 구입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오는 것보다 가격이 어때요? 저렴해요. 근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냐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물건 만들 때 뭐 배추를 만들더라도 한두 포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 몇만 포기, 몇십만 포기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조업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농어민들한테 가서 물건을 뭐해라? 구입해라 라고 이제 판로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조업은 재료를 싸게 사는 거고 농어민 분들은 제조업한테 뭐 하는 거죠?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농어민 분들한테 사면 세금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법에서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음식점은 업체한테 사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 재료 배달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점들은. 왜냐면 그 음식 재료 납품하는 업체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음식점도 농어민한테 사라 그러면
음식점 중에서 좀 큰 업체들은 농어민한테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어 놓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살 때는 꼭 요걸 받으셔야 돼요. 계산서나 뭐요? 신용카드. 왜 받아야 되냐면 제가 아까 요거 썼잖아요. 어디 갔냐? 증빙. 여기 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용카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런 서류들은 국가에서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서류들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거는 주로 회계보다는 세무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336페이지. 그다음에 336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라고 있어요. 요거는 주로 이제 어디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고물상. 우리나라 자원 많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통일 얘기가 나오면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북한에 가면은 1조 원 정도 되는 자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 왜 나오냐면 우리나라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회사들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근데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세금을 뭐 해주겠다? 깎아주겠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재활용이나 아니면 폐자원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회사들한테는 이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회사들한테 혜택을 줘야만 재활용하는 회사들도 운영이 되겠죠. 근데 요즘 재활용하는 회사들이 되게 힘들대요. 왜냐면 대부분 재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쓰기도 하지만 수출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요즘 수출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때는 막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37페이지.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거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는 뭐를 좀 잘 보시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옆에다 요렇게 쓰세요. 불공. 너무 길어서 우리는 회계에서는 불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류를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용, 업용, 소용, 승용, 차, 천, 시 이하 제외. 이건 외우라고 드린 거에 그대로 있어요. 경차 제외,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요게 이제 왜 불공인지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접대비. 우리 회사에서 접대 왜 해요? 접대하는 이유. 물건을 뭐 하려고요? 하나라도 더 팔려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비두긴 하지만 접대라는 게 솔직히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접대하려면 돈 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나중에 물건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그 돈만큼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접대를 1억 원어치를 했어. 그러면 그 건물을 9억에 지어야 돼요. 내가 1억만큼 더 썼으니까. 그래서 이게 접대라는 게 솔직히 국가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접대는 하니까. 그래서 국가 발전에 도움은 안 되니까 접대비는 세액으로는 빼주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불공이에요. 그래서 접대비는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99.9%가 무슨 접대예요? 술 접대예요. 국가가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접대비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 문화접대비가 뭐냐면 뭐 이제 거래처 직원하고 만나갖고 골프 치러, 꼭 골프가 아니지, 볼링 치러 가고 영화 같이 보고 꿈 같은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다시 술 접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안 되고, 요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업무하고 관련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이거 된다 그러면 사돈의 팔촌까지 이것저것 다 갖고 올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는 승용차 관련돼서 혜택을 많이 안 준다 그랬죠. 근데 무슨 차까지는 혜택을 준다고요? 경차, 승용차 중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인데 여기에 죄송한데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8인 이하. 몇 인 이하요? 8인 이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면세 관련 비용은 왜 안 되냐면 면세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세금 안 내니까 안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내면 빼주는데 너네는 어차피 뭐 안 낼 거예요? 세금 안 낼 거야. 그러니까 빼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면세 관련된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꼭 요게 나와야 돼요. 뭐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거기 2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번 보시면은요. 사업과 무관 지출 관련 매입세액.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건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왜냐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것까지 하면 막 이것저것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다 보면 이런 경험 대부분 한두 번씩 합니다. 어떤 경험 하냐면 사장님이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깜장 봉투를 던져주고 가요. 그럼 그 깜장 봉투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장님이 집에서 쓴 영수증이에요. 우리 던져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비용 처리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 영수증을 쫙 놓고 이제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에 기숙사가 있어. 근데 기숙사에 세탁기가 있네. 근데 영수증 봤더니 하이타이 산 게 있어. 그러면 그거는 회사에서 복리후생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장님 가족들끼리 삼겹살을 먹은 게 있네. 근데 사장님 집이 회사에서 가까워. 그러면 그 금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회식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짜로 꾸미기도 해요.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안 되는 것도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되게 만들어야죠. 왜냐면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해요. 근데 실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밑줄 좀 쳐주세요. 20일. 그래서 왜 20일이냐면 우리 아까 제가 일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한다고요? 4월 25일. 그래서 왜 20일이냐면 요 20일이 요때까지 마무리하라는 얘기예요. 4월 며칠까지요? 20일까지. 그러면은 인정을 해주는데 뭘 마무리하냐면 사업자 등록하란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사업하면은 결론은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실패하긴 했지만 음지에 있는 걸 양지로 올리겠다라는 큰 포부를 갖고 있었어요, 한때. 그러니까 그 음지라는 게 그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을 이제 합법으로 올리는 게 목표긴 했는데 실패했었죠. 근데 왜 실패했냐면 음지에서 하는 게 돈 많이 벌어요? 양지에서 하는 게 돈 많이 벌어요? 음지에서 하는 게 돈 많이 벌죠. 그리고 대부분 음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불법을 합법으로 만든다라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틀 전인가 저기 인터넷 뉴스 보는데 적어 나오더라고요. 사채 관련된 얘기. 이자율이 몇 프로라 그랬더라? 300%라 그랬나? 3000%라 그랬나? 어쨌든 나오더라고요. 예, 불법 사금융 쓰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어마무시합니다. 10만 원에 10%만 잡아도 어마무시하잖아요. 아니 10만 원에 100%만 잡아도 10만 원씩인데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거기 그 밖에 불공제 매입세액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있어요. 뭐 있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정원 8인 이하 자동차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몇 인 이하요? 8인 이하의 자동차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프형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 지프차라고 있죠. 이륜차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그래서 배기량 몇 cc요? 1000cc 이하.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이륜 자동차는 125cc가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인터넷 뒤져봤는데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시려면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을 따셔야 돼요. 근데 125cc보다 작은 거는 일반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끌고 다닐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빠라바라바라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작은 차 있죠. 작은 오토바이. 그런 것들은 꼭 원동기 면허증이 없어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오토바이 면허증. 근데 125cc보다 큰 거는 꼭 오토바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 cc가 125cc예요. 네. 근데 요거는 딱 한 번 나왔었고 우린 주로 경차가 나옵니다. 경차 기준은 몇 cc예요? 1000cc예요.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접대비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접대비라는 것 자체가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끝낼게요. 오늘 수업은. 그리고 내일 실기 조금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기 제가 다음 시간에 컴퓨터 켜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 켜시면 돼요. 339페이지 보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10,000원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면 신고가 있고 전자 신고가 있어요. 서면 신고는 뭘로 내는 거예요? 서류로 내는 거. 전자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다 이거였죠. 무슨 신고였어요? 서면 신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워낙에 통신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전자 신고라는 걸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자신고 만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쓰도록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러면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전자신고 만들었으니까 편하니까 쓰세요. 그러면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기존에 했던 게 서면신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전자신고라는 좋은 거 만들었으니까 쓰세요. 그러면 안 써요. 그러니까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서 확정신고당이에요. 요거는 확정신고 할 때마다 얼마를 빼줄게? 10,000원을 빼줄게 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다는 거죠. 그러면 업체에서도 서면 신고가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직접 가야 되니까. 근데 전자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하니까 6개월에 얼마씩 빼주겠다? 10,000원씩 빼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직도 서면 신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서면으로 뭔가를 하실 때에는 꼭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론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신고서를 2부를 작성하래요. 몇 부요? 2부. 그래서 한 부는 제출하고 한 부에다가는 꼭 요거를 받아갖고 오셔야 돼요. 도장. 여기서 말하는 도장이 뭐냐면 그 은행이나 아니면 세무서 가시면은 그 무슨 세무서 무슨 은행 해놓고 거기에 날짜 있어요. 그거 이제 같이 있는 거. 근데 찍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찍어줘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뭐 주한이면 만약에 주한세무서 2021년 4월 21일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으면 날짜하고 그 업체의 명칭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꼭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서면 신고라는 게 서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류가 누락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서면 신고는 알바생을 써서 입력을 하거든요, 별도로. 그럼 입력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로 한 부 보관해 놨다가 만약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금액 잘못되셨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도장 찍힌 거 들고 가면 돼요. 그럼 보여주면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서류들은 항상 2부 뽑으라 그래요. 그래서 2부 뽑아서 한 부는 주고 한 부는 거기에다 뭐 사인을 받던가 도장을 받던가. 근데 도장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사인은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이야기 하잖아요. 사인 같은 경우에는 남이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도장을 받아서 보관했다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들고 가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라고 이론에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서 이런 행동 하지 마시고요. CCTV 보고 흔적 남긴다고 CCTV 보고 막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CCTV는 대부분 30일이나 2달, 3달 후에 자동으로 뭐 돼요? 삭제돼요. 그래서 CCTV나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 꼭 서류에다가 뭐 하시는 게 좋아요? 흔적을 남기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라고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요, 요거 개인회사만 되고요, 1.3%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한도예요. 라고 거기 밑에 박스에 다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를 이야기하냐면은요, 우리 과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안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현금이었잖아요.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안 냈어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하던 시절에는 많이 숨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심한 데는 100% 카드인 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카드가 우리가 봤을 때는 좋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일단 카드 회사에서 얼마 팔았다라는 걸 국세청에 다 전송을 해줘요. 그러면 나는 숨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카드로 결제하시면은 수수료도 나가잖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선 저도 카드 쓰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편하니까 뭘로 써요? 카드로 씁니다. 근데 솔직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오픈이 100%다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신용카드라는 걸 만들어 놨더니 내야 되는 세금이 뭐가 됐네? 늘어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무마시켜야 되잖아요. 무마시키려면은 세금을 좀 뭐 해야 돼요? 깎아줘야 돼요. 근데 법인은 안 깎아주고 누구만? 개인만. 그 다음에 몇 프로 깎아주겠다? 카드 쓴 거에 1.3%. 근데 1년에 얼마까지만 빼주겠다? 1,000만 원. 요건 개인만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 사업자들이 좀 더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난 거죠. 법인들보다는. 국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가도 데이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생긴 이후에 데이터를 봤더니 개인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났네. 그래서 개인들한테 뭐를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그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입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왜냐면 요거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요. 몇 프로요? 1.3%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